A씨는 B씨가 뒤에서 넘어진 것을 모른 채 계속 후진을 하고 맙니다. 결국 굴착기 바퀴가 넘어져 있던 B씨의 종아리 부분을 역가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무릎과 발목 중간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2년 3개월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공단에 2억 9천만 원이라는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산재 사고를 낸 가해자가 공단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 사고는 재해자 혼자만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따로 가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같은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또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의 작업 상황은 좀 복잡하죠. 원청 근로자, 하청 근로자, 또 오야지라고 불리는 하청 사장 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인 화물 차량 운전자, 임대 건설 기계와 함께 온 운전기사, 이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섞여서 일을 하게 되므로 이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죠.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가해자인 A씨는 자신의 굴착기로 지하층의 바닥 공사를 지시받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굴착기 9대가 작업 중이었고 바닥에 돌을 타석하는 브레커 작업으로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바닥은 또 브레커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A씨는 브레커 작업을 하며 굴착기를 후진하였는데 뒤에 서 있던 B씨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A씨는 B씨가 뒤에서 넘어진 것을 모른 채 계속 후진을 하고 맙니다. 결국 굴착기 바퀴가 넘어져 있던 B씨의 종아리 부분을 역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과 발목 중간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2년 3개월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요양급여로 3억 2,300만 원, 같은 기간 휴업급여로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로 재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실시한 다음에 재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해서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 본문입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한다. 이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합계 4억 5,700만 원이지만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공단은 굴착기를 운전한 A씨와 굴착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A씨의 아내를 공동 피고로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도 차량에 대한 보험사가 있었지만 책임보험의 한도에서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였으므로 나머지 손해를 오롯이 A씨 부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A씨에게 3억 원이라는 돈은 그야말로 날벼락 것 같았습니다. A씨의 아내는 자녀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었고 땡땡 중기의 실제 사업주는 A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A씨를 가해 차량 운전자로 A씨의 아내를 자폐법상의 운행자로 책임을 물어서 구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의 굴착기 운전으로 B씨가 다친 것이 맞고 또 공단이 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것도 맞으니 A씨는 공단에 2억 9천만 원이라는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저희 법인이 수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은 A씨 부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회하고 소를 취하였습니다.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판례가 인정하는 동료 근로자입니다.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에 직접 간접 관계 안에 있으므로 구상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단에 비싼 산재보험료 내고 내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한 것인데 공단이 이걸 산재 처리하고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를 찾아가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산재보험료도 받고 구상금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청 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청으로 일괄 적용되므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료 근로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들 사이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죠. 그럼 함께 작업하던 하청 사장이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도 하청 사장은 구상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운영하는 땡땡 중기는 건설기계를 현장에 임대한 것이므로 하청, 즉 도급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판례 사안들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의 실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원청으로 하여금 원청, 하청 전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해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소속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소속 운전기사를 구분해서 전자는 구상을 하지 않고 후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굴착기 작업을 하는데 도급계약으로 들어왔는지 임대계약으로 들어왔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과연 달리 취급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점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조종사를 함께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도급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고려를 반영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업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 사업 주겸 운전자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타사의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사업 주겸 운전자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면 보험 사만을 상대로 구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태솔 광주사무소의 신효능 변호사는 위 내용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당연히 저희는 그에 맞게 깔끔하게 소명을 했죠.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취하를 받았고 A씨 부부는 2억 9천만 원의 구상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산재로 수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